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충북도의회가 같은 당 김용환 지사의 추경 예산 심의를 앞두고 가위를 꺼내들었습니다. 의회 경실화는 평소 불만이 표출될 전망입니다. 최근 대전 초등생 사망사고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여전합니다. 단속 건수 절반이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학부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현직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년 전 민원 때문에 잠시 언성을 높였던 게 이유였습니다. 20여 년 충북의 수건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또 하세월입니다. 2025년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야 할지 말지 다시 따지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는 충청북도 의회가 같은 당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의 추가 경정 예산을 두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평소 의회를 경시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데 이른바 김영환 표 예산을 충청북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날 의회 본회의장에 김영환 충북지사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같은 시각 김 지사는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 중입니다. 도쿄의 수출 상담회와 현지 기업을 방문해 투자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인구를 늘리고 충청북도의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 지사가 의회를 경시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연초부터 의회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일정을 짰다는 겁니다. 애초 김 지사는 일본에서 귀국하면 27일부터 미국 출장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28일 2차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의회와 관계가 껄끄러워지자 김 지사는 결국 미국 출장을 취소하고 의회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똥은 이번 회기에 충청북도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으로 튀었습니다. 김 지사와 같은 여당 도의원들이 현미경 예산 심사를 예고한 겁니다. 황영호 충북도 의장은 견제와 감시가 의회의 존재 이유라면서 의원들이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절히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 예산이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는. 이른바 김영환 표 예산들은 대규모 삭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억 원을 들여 임신부 5천 명에게 못난이 김치를 주겠다는 사업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예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할 임신부가 못난이 김치를 반기겠냐고 말했습니다. 8억 5천만 원을 들여 도청 옥상 정원에 녹지 공간을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여당 의원은 정말 추경 예산을 세울 정도로 시급한 건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지사 핵심 공약이라는 이유로 검토 과정이나 공론화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었다면서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갈등이 김 지사가 주민 수건 사업비로 불리는 지역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충청북도의 한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원하는 지역구 예산을 챙겨주지 않아 갈등이 생긴 것 같다면서 무엇이 옳은지는 도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청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청주지방법원보다 관할 인구며 가사 청소년 사건이 적은 곳에도 가정법원이 있다며 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또 대법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청주 가정법원 설치는 지난 2020년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 가정법원 설치 계획이 없는 도단위 지역은 충북을 포함해 4곳뿐입니다. 최근 급격히 확산 중인 엠폭스 의심 환자가 충북에서도 3명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2개 지역에서 피부 가려움증 등 엠폭스 의심 증상이 있다는 신고가 3건 접수돼 혈액과 피부 조직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여부는 오늘 오전 중에 확인될 전망입니다. 원숭이 두창에서 명칭이 바뀐 엠폭스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난해 6월 국내 첫 환자가 나온 뒤 이달에만 13명이 발생하며 모두 18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엠폭스는 주로 성관계 등 밀접한 피부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얼마 전 대전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가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상황이죠.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오송에서 청주 도심이나 세종으로 빠지는 길목이라 평소 음주운전자 적발이 이뤄져 왔던 곳인데요. 음주 단속이 예고된 상태인데 그 현장에 한번 동행해 보겠습니다. 밤 9시 반 단속을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 경찰이 SUV를 멈춰 세웁니다. 지금 음주가 감지가 돼서 선생님 측정을 해볼 거예요. 차에서 내린 남성. 맥주 2병을 마셨다더니 술 많이 드셨어요? 맥주 한 2병 정도 드셨어요? 또 말이 바뀝니다. 진짜 2병 드신 거 맞으세요? 안 했어. 결과는 0.096%.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봐달라, 안 된다, 승강이가 벌어집니다. 이게 없던 일로 되는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20분 전까지 소주 5잔을 마셨다는 또 다른 남성. 면허 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왔지만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취소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뭐 연예계 초청하면 될까요? 틀거리시는데 얼마나 뭘 쓰거래요 또. 그러지 마세요. 핑계도 갖가지입니다. 왜 대리 안 부르시고? 3분 거리 해가지고 바로 앞이거든요. 대기요? 네. 회사 탓도 해보고 회사 저희 때문에 비슷한 시각 다른 곳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경제가 어려워서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원단하는데 어렵다. 문제가 어려워. 면허가 취소됐는데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단속 대통령이 이미 음주 전력이 있는데 또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음주 처음이세요? 아니 옛날에 한번 몇 년도? 10년 이날 단속은 예고됐음에도 음주운전자 11명이 적발됐는데 5명은 면허 취소에 해당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여 전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다 보면 죄의식이나 타인에 대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경찰은 단속 횟수를 늘려 다음 달 말까지 도내 스쿨존까지 범위를 넓혀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3년간 충북에서 적발된 음주 단속 건수는 매년 4,000건 이상. 3년 동안 1,900여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8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아이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가 1년 만에 당시 담당 교사로부터 뜻밖의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교사는 민원 전화 한 통에 1년 동안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초 기자입니다. 눈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오면 한층 더 재밌는 것으로 찾아뵙겠다. 애초에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지난 1월 제천의 한 중학생 학부모에게 날아든 A4 한 장 분량의 편지입니다. 누군가 집까지 찾아와 현관에 붙여두고 갔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뒷조사를 한 내용도 써놨습니다. 평소 원한 관계도 없었던 학부모는 황당하고 두려웠습니다. 처음에 광고 전단지인 줄 알고 이렇게 뜯어서 버리려고 뜯는데 순간 제 이름이 보여서 도대체 무슨 녹취록을 갖고 있어서 나를 벌한다는 소리를 하고. 경찰 신고를 통해 알게 된 이 편지 작성자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했던 교사. 발단은 1년 전 학교에 걸었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교복 주문 방식을 바꿔달라고 민원을 냈다가 담당 교사와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는데 그게 1년이나 지나 협박으로 돌아온 겁니다. 어떤 엄마가 입학도 안 한 학교 선생님하고 싸우겠어요. 저는 학생이 아니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부모는 스토킹까지 당했다며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무섭다고 호소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종교 시설까지 와서 저를 보셨다는 거에 사실은 너무 소름이 끼쳤고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집에 CCTV 달고. 경찰에 신고하자 교사는 사과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쓴 이유로 그렇게라도 분풀이를 하고 싶었다며 협박이나 모독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교사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스토킹 혐의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영동 조경사업 비리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당시 사업을 맡은 담당 팀장과 조경업자, 박세복 전 군수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 9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영동군이 예산을 부풀려 고가의 조경물을 사들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불이 붙은 채 달리던 차량을 막아 세운 경찰관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불이 붙은 채 달리던 승용차를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을 유발해 대형 사고를 막은 고속도로 순찰대 10지구대 소속 문원규, 김정호 경위에게 각각 표창과 장려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청주시 석소동 경부고속도로에서 불이 붙은 차량이 제동장치 고장으로 10km 넘게 내달리던 것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가로막아 세웠습니다. 22년째 정치권의 단골 공약이자 충청북도의 수건 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또다시 안개 속입니다.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돼 큰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 후에 따져보자며 시기를 또 미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유일하게 차로가 4개뿐인 청주 남이 이천 호법 구간. 사실상 충북 구간으로 길이가 78.5km에 달하는데 진입하면 차선이 각각 절반으로 줄어 병목으로 인한 차량 지정체가 빈번합니다. 좁은 도로에 교통량은 많아 왕복 6차로 확장 기준을 하루 27,000대 이상 넘긴 지 오래입니다. 확장이 추진돼 2008년엔 착수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 정부가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발표하면서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가까스로 되살린 구간은 서청주에서 증평까지 15.8km뿐. 이후 5년 만에 나머지 80% 구간의 확장이 정부의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판단하자며 1년 3개월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세종선은 경부선과 중부선 사이에 들어서고 제한 속도가 시속 140km인 만큼 교통량 분산 효과가 기대돼 중부선 확장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세종이 이제 25년에 개통이 되면 이런 상황들이 좀 이제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24년 이후에 좀 검토해봐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세종의 전 구간 개통 예정 시기는 2025년. 교통량 분산 효과를 따지려면 최소 1년은 더 지나야 하는데 그러면 2025년까지 착수가 목표인 제2차 계획 기간은 이미 지난 뒤입니다. 충청북도는 서울세종의 교통량 분산 효과를 하루 8,000대 정도로 본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근거로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중부선 하루 교통량이 6차로 확장 기준을 넘는 건 변함없다는 주장인데 국토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DI가 아마 계산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51,000대는 넘겠다고 이렇게 계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영동 모창 그 민자도로가 되면은 교통량이 한 20%는 더 늘게 돼 있습니다. 가장 교통량이 많은 증평 호법 구간만이라도 먼저 해달라는 게 충북의 요구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 또 돌고 돌아 내년 총선 공약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 그리고 지역기관 단체들이 충북혁신도시에 세무서 신설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5년 동안 사업체가 11,000여 개가 생겨나 국세 민원이 급증했다며 충주세무서 혁신도시지서를 세무서로 승격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는 조사 납세자 보호 기능이 없는
민원 세원 관리만을 수행하고 있어 세무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사전 경기가 개최지인 영동군에서 오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대상 종목은 배드민턴과 게이트볼, 태권도와 풋살 등 5개 종목입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전은 살맛 나는 영동, 하나 되는 충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 달 11일부터 사흘 동안 개최되며 11개 시군에서 4,700여 명이 참가해 시군 대항전을 치르게 됩니다.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청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복명 작은 도서관 건물에 4억 원을 들여 들어서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 지원, 또 생활정보 안내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2만 6천여 명으로 청주시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은 음성군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청주시가 효율적으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단을 설립합니다. 청주시는 도시재생과 농촌활력, 상권 활성화 등 부서별로 나눠진 사업을 통합 담당할 도시재단을 내년 1월까지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에는 충청북도에 재단 설립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주거환경 개선 봉사 현장에서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오창읍의 한 장애인 가정을 찾아 함께 청소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집수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처음 운영을 시작한 찾아가는 시장실을 다음 달부터는 매달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북 중북부권의 국도 터널이 다음 주 부분 통제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충주와 제천 등 충북 중북부 5개 시군의 국도 터널과 지하차도 29곳에서 청소와 정비 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1개 차로씩 통행을 부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왕복 1개 차로씩만 있는 괴산 느릅제 터널은 정비 당일 전면 통제됩니다. 제24회 음성 품바축제가 다음 달 17일부터 닷새 동안 음성 설성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전국 각서들이 총출동하는 품바왕 선발대회 등 전통 콘텐츠에 더해 젊은 층을 겨냥한 MZ존에서 래퍼 페스티벌과 밴드 공연, 또 댄스 배틀 등의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음성 품바축제는 꽃동네 설립의 모태가 된 거지성자 최기동 할아버지의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보리 작가로 알려진 성계 박영대 화백이 어제 증평군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영대 화백은 오는 2025년까지 축제를 비롯한 증평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해 증평군을 홍보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동영상 제작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화백의 작품은 지난 1996년 런던 로고스 갤러리 개인전에서 호평을 받았고 현재 영국 런던 브리티시 박물관에 영구 소장 전시돼 있습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거액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 2명에게 허위로 재력을 과시하며 식당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편취한 돈을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격적인 낚시철을 맞아 청주시가 낚시터 안전 점검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청주 지역 낚시터 25곳으로 청주시는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낚시터 시설 장비의 안전성 충족 여부와 보험 공제 가입 여부, 또 인허가 기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청주시는 점검 과정에서 나온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